제가 창원에서 이제 일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일을 오래 했었는데 사실 제가 성산구에서 일하면서 창원의 핵심은 제조업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제조업이 지금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사실은 제조업 중심의 그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엔 아예 역전당합니다. 서비스업에 심지어 여러 요인이 많이 꼽히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사실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을까? 제조업에 강한 지역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혹시 이제 막 저는 좀 시정을 보셨던 분으로서 어떤 게 원인으로 보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우리 제조업이 아주 고급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한 그런 제조업들이 아니고 보편적인 이제 저중위급의 상용화 기술을 통한 제조가 오랫동안 반복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당연히 좀 낮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가성비하고 경쟁이 자꾸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 제조업을 그럼 포기해야 되는가? 뭐 서비스업이나 관광업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4차 산업 뭔가가 와야 되는가? 아니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게 와야 되는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기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여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결국은 불량률을 줄여내고 생산성을 높여내고 그렇게 하면 뭘 통해서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그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스마트 공장들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죠. 독일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고임금화되니까 그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20년 정도 데려다 쓰보니 별로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만 자꾸 소모될 뿐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그게 크게 없고 이러니까 결국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럼 지속 가능하려면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면 현장의 인력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장의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건 다 좋아지긴 하는데 그러면 줄어드는 인력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느냐의 문제죠. 그럼 이 새로운 일자리는 이 스마트 공장을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건 이제 더 좋은 일자리, 더 임금을 많이 주는 이제 그 일이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제품의 질이 균일하고 더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이 뛰어나지니까 결국은 이제 전 세계로부터 그 뭐라 그러죠?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물량이 수요를 많이 받게 물량이 되죠. 많아지니까 경쟁력이 생기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제 물량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되는 회사를 보면은 인력 전체가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 해서 이제 제가 시장을 4년 하는 동안 아주 국가와 긴밀하게 이렇게 해서 그 추진했는데 그러면 모든 산업 현장에 다 그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균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제강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게 적용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는 또 다른 경쟁력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내야 되는데 흔히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 제조업의 ICT를 융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조업 경쟁력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성공 사례를 몇 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의 산업 현장은 보면은 남성 위주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남성 아무래도 위주의 현장이고 아까 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된 노조와 대기업에 또 그것과는 달리 그 조직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또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비정규직에 속해 있거나 하청업체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아지고 여성 노동자들은 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일 자체가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 하는 일로 여기는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그런 산업들을 교육하고 또 그런 산업 자체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디지털 밸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낙선하는 바람에 더 이상 추진 안 됐고 아마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창원에 디지털 밸리 만들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한 두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문성대학,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쪽, 요쪽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마산에 해양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아, 예, 그 아주 지금 남아 있는 땅이죠. 거기를 뭐 제가 있을 때 이제 3등분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민간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다 회수해서 시가 이제 부채를 줄여 나가고 이런 구상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또 도성과 보도교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3분의 1이 있는데 거기는 현대미술관이라든지 국립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밸리를 건설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하고 싶은 일 흔히 우리 DNA라고 하죠.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IoT 이런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교육도 하고 거기서 기업도 만들어서 일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 두 섹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 유치도 하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국회의원들도 지금 약간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신속하게 결정나고 많은 자본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신산업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창원에 있어도 서울 못지않게 내가 좋은 직장, 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천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접을 하고 싶어도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용접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 새로운 일을 가야 되는 거고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용접을 통해서 내 삶이 평생 보장되는 미래가 거기서 분명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떠돌게 되고 또 바꾸게 되고 여기는 미래가 없으니까 결국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도 기술 교육생으로 잠시 왔다 가봐야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탈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더 큰 다음 대안이 필요하겠죠. 이건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도 지금 많이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저는 단순히 그 기술 연수생으로 노동력만 활용하고 또 보내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구나. 아니요. 그 아시다시피 저는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 인구 감소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고도화를 잘 해나가면은 사실 일자리가 기계화하면은 우리가 도식적으로 사람 일자리를 날린다. 그렇기 때문에 막 러다이트 운동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막상 그럼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미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은 공단이 우리 공단이에요. 제가 수많은 공장을 가보거든요. 시장할 때 현장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보면은 사람 몇 명 없어요. 전부 기계가 다 하고 있어. 이미 자동화, 로봇화가 대부분 돼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효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마트화를 하는 거죠. 스마트화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사람이 기계 한 대를 관리하다가 한 사람이 기계 두 대나 세 대를 관리할 만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건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수주가 두 배, 세 배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파트에서 인력이 늘어나는지 이 일은 더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더 고급 더 본 것과 환경이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청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변해가는데 그것도 가보면은 되게 이제 50인 이상 근로자들이 있는 공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의 제조 공장에서 가능하고 그 제조 공장이 국가 3단 전체에 제가 볼 때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거기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어떤가 이제 독자적인 연구개발 R&D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만 살아남는 거죠. 저는 뭐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뭐 이제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옆에 세계 2의 국가 중국이 있고 우리 한쪽 옆에는 세계 3위의 일본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몇 일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국가 시스템이든지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라든지 모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1등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창원국가 3단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에서 여수 순천까지 이쪽이 동남벨트잖아요. 이쪽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되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의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나는 특히 창원에서는 제조업 1등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강한 표현으로 패권 도시가 돼요. 세계에서 제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패권 도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구체적으로 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LG전자 장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전 부분에 있어서 그 월프를 제끼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LG전자 가전 부분에 뭐 사무직 노동자든 현장 노동자든 이분들의 삶이 복되고 또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도 자신감 있고 그러면은 이 LG전자의 시스템이나 뭐 봉급 구조나 그 근무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창원 전체에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된다. 오히려 다른 데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는 가전 부분이지만 우리 항공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항공 부분도 있고 사천, 아니 창원에도 있습니다. 창원에도 이제 사천으로 많이 옮겨갔지만은 엔진 부분의 핵심 인력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 국가산단이 세계적 패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구체적인 노동자들의 삶이 세계적인 수준이 돼야만 세계적 제조업이 되는 거지. 노동자들의 삶은 아주 마이너한 수준으로 내려놓고 세계적 제조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떠나겠죠. 예, 이 예, 지역을. 이제 그런 걸 저는 많이 고민해보고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봅니다.